안녕하세요. 미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산에서 핫한 금산 유지이신 우리 강동은 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에서 온 홍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강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그 인삼 축제 끝났죠? 네, 인삼 축제는 어제 10일까지 해서 끝났고요. 네네네.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람들 많이 왔나요? 작년 이제 코로나 때 동안에 인삼 축제가 없었다 보니까 조금 위축됐었는데 축제가 이제 한 2년, 3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왔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축제가 좀 많았어서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 대비 조금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박,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유입을 시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요새 축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10월에 특히나. 맞습니다. 와,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우리 첼로 선생님이 서울에서 그 개그맨 김영철 아시죠? 네. 그분이랑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신데 메뚜기 축제에 참가하게 돼갖고 본의 아니게 그 티켓을 또 취소를 하고 네. 또 22일 날 청춘 아레나라고 왜 네. 그 청년들 이제 모아놓고 막 네.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또 콘서트가 있는데 그땐 또 우리 애기 어린이집에 운동회가 있다고 해서 또 맞다, 그 표 취소해야 된다. 네. 그것도 또 취소를 하고 네. 와, 진짜 축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인원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10월에는 날씨가 좀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맞아. 초겨울이 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10월 초쯤에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요, 이번에?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저 세탕이었었는데 네. 세 개는 못 가고 네. 남편 하나 대구 보내고 저는 대전 갔다가 오. 성주에서 하는 거를 못 갔어요. 아, 네네네네. 이번 10월에도 막 한 주에 막 결혼식 막 3-4개 있고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인삼 축제 때 결혼식이 많았었는데 축제를 핑계로 네. 참여를 좀 못했습니다. 좋다. 뭐 파셨어요? 가공품 파셨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품목들 판매하고 그 인삼 축제 안에서 교역전이라고 해서 인삼 금산 군내에 있는 제조업체들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그 부스 설치해가지고 판매하는 전시회 참여했었고 그 안에서 수출 상담회도 진행했었고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박. 그 관내 업체의 몇 개 업체들 리스트를 좀 추려가지고 별도 해외에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을 하는 그 상담회장을 세팅을 따로 합니다. 군에서 그렇게 해요? 네, 괜찮다. 그렇게 매년 했었습니다. 헤어 바이어들을 직접 군에서 초청을 해요? 네, 그럼 뭐 비행기표까지 주나? 네 맞아요. 비행기표하고 숙박비하고 와.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각 업체별로 유력 바이어나 기존 바이어가 있으면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이어의 비행기랑 숙박비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업체들은 기존에 거래를 했었던 업체들이니까 그 이제 뭐 PDF나 이런 거를 보내줘서 이제 그런 거로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크게. 왜냐면 기존에 그렇죠. 거래를 계속 해왔던 업체들이니까. 네, 사실 그렇게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제 왕래가 없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메꾸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군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군수 괜찮다. 제가 개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홍삼 가공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거 하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농산물인 인삼을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인삼을 재배한 걸로 홍삼을 가공하고 그리고 홍삼으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잘 아시는 농축액이나 농축액을 만든 것을 통해서 스틱을 만들고 그리고 인삼으로 홍삼 절편, 정과 그리고 분쇄해서 분말류 그리고 조금 더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홍삼 청류까지 다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공장에 놀러 가봤거든요. 근데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홍삼이나 인삼 이런 거는 막 6년근 이렇게 해서 6년 네. 동안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6년 동안 길러서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고 이게 그러면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6년 동안 그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이라는 그 금액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럼 그 평수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꼭 커야만 되는 거는 아니고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작게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꼭 커야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경작지가 작으면 투입되는 연수에 비해서 수확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쵸? 예, 예. 그래서 보통 많은 땅에 음. 농사를 짓곤 하죠. 그럼 보통 6년근은 되게 소량으로 나오나요? 그렇진 않고 네. 이제 4년에서 6년으로 가는 시점에서 많이 죽는다고 해서 6년근이 귀하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이 크면 클수록 수확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6년근이라고 해서 양이 많이 준다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할 확률이 많다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6년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좀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은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젊으신 나이. 대표님 나이를 말을 안 해갖고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네. 젊으신 나이에 이제 홍삼에서 일을 하고 가공을 하니까 어떻게 네. 하다가 이제 그런 일에 하게 되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저는 지금 가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1학년 때 인삼을 제조하는 걸 시작을 하시는 딱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고 제가 이제 유치원 때는 인삼을 재배하고 그리고 그 재배한 인삼을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정도의 수준을만 하시다가 제조업을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회사 초창기에 일은 해야 되는데 인력을 뽑기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랑 누나들이랑 주말마다 이제 공장에서 박스를 접는다든지 그런 간단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게 제 첫 시작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군대 그리고 대학교 방학 때마다도 계속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조금 체득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다른 식품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부모님 회사에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갑자기 공장 내에 결혼이 좀 크게 생기면서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역할을 제가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회사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그냥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일찍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시면서 뭐 힘들다든지 크게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계속해서 느꼈던 건 워낙 인삼을 제조하고 그리고 재배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봤을 때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좀 연령이 높은 층이 많이 재배를 그쵸. 하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관행만을 쭉쭉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랬던 게 가장 어려웠었고 제가 또 다른 노력을 할 때마다 약간 왜 굳이 그렇게 바꾸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꼭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가업을 이어받는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은 네.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도 있고 변화하는 거에 따른
부담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았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관행대로 따라갔을 텐데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리고 팀장님은 해외 수출 전시 이런 것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 다니셨죠?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서는 베트남하고 일본 그리고 지금은 조금 전쟁으로 위험하지만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캐나다 이쪽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요 근래에 갔던 게 이제 작년에 두바이랑 요 네. 근래에 캐나다랑 일본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두바이는 어떤가요? 두바이는 일단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동에 대한 이미지 그런 맞아요. 것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엄청 화려한 것만 있을 것 같은 도시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화려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고 근데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두바이에 살고 있는 현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두바이에서 두바이인들이 거주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외 노동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역시 밖에서 그냥 바라보고 그 나라에 비춰지는 모습만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그르친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바이는 주로 석유가 이제 주 생산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국가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네. 좀 약간 홍삼 아니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나요? 사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나 인삼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타겟으로 중동에 진입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건데 조금 여전히 그 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동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보조식품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중동은 좀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아예 의약품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관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제약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까다로웠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샘플 수출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의약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홍삼이라는 제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좋고 이런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애초에 정식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일단 그 첫 번째 그 단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두바이에 이제 나갔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관에서 유행 좀 약간 인기가 있었던 부스랑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인기가 있었던 부스는 어느 업체일까요? 사실 그때 그 규모가 너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어느 부스가 훨씬 더 인기 많았다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이제 인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K푸드 예를 들어 떡볶이나 김치류, 과자류 그리고 라면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K-팝에 대한 그 영향도 굉장히 컸었고 왜냐면은 두바이에 그 분수 쇼를 하는데 네네네. 거기에 엑소 노래가 나올 정도로 엄청 K-팝에 대한 열광을 하고 있는 나라였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아무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류였던 것 같아요. 라면이나 컵라면, 떡볶이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중동이란 나라도 이제 할랄이 되어 있는 음식이 네네. 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떡볶이 같은 것들에 소스에 고기가 안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라면에도 고기 안 들어가고 그런 할랄 인증된 상품들만 있었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그렇죠.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번 일본이 되게 저도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일본은 아무래도 패키지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잘 그게 발달이 되어 있고 선물 포장 이런 것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일본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번 일본에서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에서의 패키지의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최대한 적용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제가 느꼈던 것도 그렇고 다른 부스에 한국에서 참여하셨던 대표님들의 생각도 대부분 비슷했던 게 이제 일본 패키지보다 우리나라의 패키지가 더 멋지고 고급스럽고 훨씬 깔끔하다 그리고 퀄리티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느낀 것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 패키지나 디자인이 예쁘다고 했던 게 예를 들면 약 10년 전이라고 했다면 와우. 그게 지금까지도 그 디자인이 계속 쭉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지만 매년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패키지가 이제 더 이상 일본에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 일본 안 그래도 저 아시는 분도 이제 일본 박람회 참가했었는데 네. 윤양인 대표님이라고 아시죠? 네, 네네네. 너무 재밌었다 하시더라고요. 또 박람회뿐만 아니라 네. 오사카도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도쿄랑 오사카랑 그리고 그 두 나라에서 두 곳에서 기프트 쇼가 열렸는데 이제 시기가 네.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도쿄 빅사이트에서 먼저 도쿄 기프트 쇼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사카 기프트 쇼가 있어서 도쿄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사카로 넘어가서 또 오사카의 기프트 쇼를 한 번 더 참여한 겁니다. 어떠셨어요? 확실히 두 나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규모적인 면에서 도쿄가 훨씬 더 전시회 자체도 컸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시회에 들어오는 바이어나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조차도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출품하는 업체들도 훨씬 많았었고요. 도쿄가요. 네. 그렇구나. 인상 깊었던 상품 있으셨어요? 인상 깊었던 거는 글쎄요. 제품에 대한 인상 깊음보다는 일본 업체들이 그 전시회를 대하는 그 태도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전시회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부스를 투자하는 데는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맞아요.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본은 평균 이상이 부스에 엄청난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예를 들면 기본 구성이 그냥 하얀색 벽면에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각 일본에서는 각 업체마다 본인들의 색상의 부스 색상을 별도로 다 세팅을 하고 그래서 색상이 다 다르고 제품 진열하는 것부터 그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까지 굉장한 많은 인상을 디테일의 힘을 많이 썼네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전에 했었던 그냥 단순히 좀 가볍게 전시회를 대했던 그 마음가짐도 굉장히 반성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해외 박람회를 가본 지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봤거든요. 네. 그 해 1월에 딱 1월에 그때 홍콩 베이비 페어를 갔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확실히 한국관이 네. 많이 초라했나요? 네,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무래도 베이비페어에서요? 베이비페어는 왜 보통 보면 모든 제조를 다 중국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그 애기 젖병이라든지 그 젖병 디바이스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뭐 데펴준다든지 약간 이런 거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좀 약간 센세이션 같은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국내는 출산율이 아무래도 낮고 네네. 중국은 산하 정책이 풀리면서 네. 이제 2명씩 낳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양보단 질.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비싼 게 팔리게 되고 좀 약간 그런 추세로 바뀌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렇고 애견이나 아무래도 아이 용품이나 이런 시장을 보면은 네. 싼 것보다는 비싸고 작게 팔리고 그렇게 타겟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페어는 제일 크게 하는 데가 네. 독일 괸른. 독일에서요. 네, 거기가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크게 해요. 그다음에 홍콩인데 네.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은 막 팜플렛 나눠주잖아요. 네. 야 그것만 다 받아도 백팩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맞죠. 엄청나죠. 네. 그럼 그때는 참여가 아니라 이제 참관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방문하셨던 맞아요. 거네요. 그래 그 뒤에 이제 독일 갤린을 참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약간 이러면서 안 하게 됐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시회가 굉장히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생각하셨던 곳을 또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해 식품박람회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거기가 제일 크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 식품박람회를 참관을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구경하러 가는 것도 참관하러 가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가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진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았었던 맞아요. 시간들이고, 왜냐면은 갔다 오면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맞아. 갔다 와서도 2주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한정적이긴 했어요. 제가 두바이를 갈 때도 맞아. 네, 거의 인천에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 사람이 정말 없었죠. 네, 거기서 내가 본 사람이 100명도 안 될 정도로 그때 진짜 심할 때였어요. 네, 코로나 심할 맞습니다. 때. 완전히 극심할 때였었고, 맞아. 그리고 비행기의 좌석이 거의 예를 들어 한 250석이 꽉 차는 객석이 있다면 거기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타는 정도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했었고, 그만큼 또 두바이에 라는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갔을 당시 한국관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요즘에 온라인 전시회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현지의 사람이 부스에 참여해서 통역을 대신해주고, 이제 만약에 바이어가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화상 상담을 주로 하는데, 그때 참여한 한국 업체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업체가 저 혼자였을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요? 없었습니다. 네. 와.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전시회 참여할 때나 비행기 타고 갈 때, 올 때 KF94 마스크를 2장씩 끼고 비행기에서 밥도 안 먹고 대박. 그렇게 왔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아직까지 걸린 적은 없고. 진짜요? 네, 아직까지 걸린 적은 없습니다. 대박. 이거 홍삼 덕분 아닌가요? 홍삼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도, 네. 와우. 역시. 대박. 한 번도 안 네, 걸리셨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대박. 와,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니까 또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더라고요. 겁먹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다음 가는 건 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바이를 한번 또 갔었고, 그때 두바이 엑스포로 참여했었고, 일본에 갈 때도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입국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해외 입국을 막았던 시기였어서 그만큼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또 가니까 또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훈을 많이 얻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캐나다는 어떠셨어요? 캐나다는 몬트리올에서 그 시얼 캐나다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저도 일단 캐나다라는 나라는
직접 가서 수출 상담을 했던 건 처음이었지만 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출 상담회에서 캐나다의 그 캘거리에 있는 업체랑 처음으로 거래를 하게 된 계기가 딱 그때였었어요. 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으니까 캐나다라는 나라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몬트리올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삼에 대한 인지도도 좀 작고 이제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만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몬트리올이라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몬트리올은 조금 시골 쪽이다, 좀 외곽에 있다 이렇게 칭하시지만 저는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번에는 몬트리올 쪽보다는 토론토 쪽은 조금 더 도시가 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전시회를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캐나다를 뚫으면 또 미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 몬트리올을 가보지 않았으면 내가 다음번에는 토론토로 가야겠다. 토론토에서 전시를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또 몬트리올 또 한 번 나간다거나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안 그래도 저 아시는 대표님도 이번에 캐나다에 뚫으셔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공구하시고 물건 납품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셀러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캐나다에 물건 수출을 할 건가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베트남에도 수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어디에 수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트남은 호치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네. 하노이는 소량씩 수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다양한 판매처에게 공급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공급사를 찾아서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한 협력사에서 베트남 현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사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효율적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전에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를 다 신경을 썼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번 베트남으로 전시회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리되면 그쪽에서 만나는 바이어들은 저희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이 그렇게 뜬다 하더라고요. 네.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요. 네. 그리고 어디였더라?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CU 편의점이 네네네네. 엄청 뜨고 있다 하더라고. 말레이시아 맞나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본 거라 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CU 편의점이 완전 대박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확실히 해외를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일본의 로선 편의점 유명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모든 게 다 있고 그리고 또 워낙에 요즘에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맞아요. 엄청나기 때문에 K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폭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K 문화가 퍼져서 네, 이제 우리 농촌에 있는 이제 뭐 농산품이나 아니면 농산품 가공품 이런 것들도 수출해서 이제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다양한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농산물로 만들어진 가공품도 그쵸. 만들어지면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 그리고 농산물로 만들어진 제품들까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혹시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넬이라는 가수의 기억을 걷는 시간 네.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럼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가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가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네, 기억에 걷는 시간을 듣고 왔습니다. 아, 팀장님,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제일 큰 시장을 안 물어봤네요. 네. 중국.
네.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이 아닐까. 왜냐면은 가까이도 있고 또 홍삼, 인삼에 대해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그렇죠. 중국은 어떤가요? 사실상 중국에서 이제 인삼 소비되는 것들이 가장 큰 나라가 맞기는 한데 이제 조금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는 다른 게 있다면 그쪽에서는 이제 뿌리삼이라고 해서 네네. 홍삼이나 인삼을 모양 그대로 이렇게 건조시켜 놓은 그런 게 또 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 캔 안에? 네. 오, 신기하다. 말 그대로 엄청 좀 고급스러운 상품인 거죠. 오. 그래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 먹는데 그런 상품들 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농축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나라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상품을 따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 쪽으로의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그렇게 선물에 대한 문화보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 먹는 문화가 중국에도 충분히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다양한 상품들도 또 다양한 브랜드들을 찾는 시기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중국어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중국어로 된 홍보 영상이나 자료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보면은 관시로 거의 다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죠? 네, 거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만 잘 잡고 이제 뚫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맞아요. 예를 들어 3개월 걸릴 거 그게 없으면 1년 걸리기도 하고 2년 맞아요.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관시가 있으면 3개월도 안 걸리고 맞아요. 금방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익히 들었습니다. 비자도 하루 만에 나오던데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없던데. 거기는 네 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봤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시나 이런 게 좀 저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꼭 그런 거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쵸. 하면 충분히 그런 연결을 시켜줄 만한 바이어가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중국 시장 꼭 뚫어봐야죠. 좋습니다. 좋죠. 중국 허마 선생 입점하고 싶다. 충분히 하실 역량이 되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리 좀 닦아놓고 계시면 제가 이제 네 부단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좋죠. 베트남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럼 지금 금산에서 계시잖아요. 네 금산도 군이고 성주도 군인데 그렇죠. 좀 시골 생활 하시기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답답하거나 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사실 제가 태어난 것도 시골이고 여기 금산이었고 근데 이제 대학생 때만 그쵸. 잠시 수도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에 대한 엄청 큰 이점들은 많은 것 같긴 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공간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교적 질 높은 곳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점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단점이 있었다면 워낙 오랫동안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길 막히는 거라든지 맞아. 사람이 붐비는 것들 그리고 특정한 식당에 갔을 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들 네네. 굉장히 낯설었죠. 그래서 여전히 웨이팅을 하는 거에 대한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사는 삶에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공기가 좋은 것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붐비지 않고 시끌벅적하지 않은 거 사실 조금 아직은 많이 젊은 나이이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북적북적한 것보다는 좀 조용하고 좀 평화롭고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수도권에는 네, 무조건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매일매일 경쟁 사회에서 내쳐지는 그 양육강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맞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와 있으면
편안해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네. 단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서울은 정말 옆에 맞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네. 정신없이 달리고 있으니까 네.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약간 내가 더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 계속 드는데 네네. 비교적 시골은 이제 연령층이 높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기에는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삶과 맞아요. 나의 삶을 맞춰지는 그런 좀 나태함을 가지게 되지 않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불안감.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서울이나 다양한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계속해서 들으면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성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그래도 좀 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뭐 금전적으로 크게 벌어놓은 것도 아니라서 정부 사업을 따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죠. 정부 사업은 무조건 시간 싸움. 그렇죠. 네. 맞아요. 조급하면 안 되겠죠. 와, 이번에 특산주 면허 받는 것도 시설, 기계 설비 시설까지 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신청하고 심사받고 선정받고 기계 구입하고 가동하는 것까지 하니까 맞아요. 6개월이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무래도 그 선발하는 것도 워낙에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사업비를 맞아요. 위함의 네. 목적을 가진 맞아.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선별하기 위함도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선발하는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또 초창이 하나 있거든요. 아. 이번에 예창 됐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오. 이제 초창 바로 준비하십니까? 바로 해야죠. 아. 네. 근데 좋네요. 면허가 안 도와주네. 이게 면허가 도에서 받았는데 또 이게 세무서에서 또 한 번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뭐 시설 설비는 이렇게 하세요 짜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네요. 네네. 거기서 정해준 대로 딱 설비를 해야 돼가지고. 네. 그럼 또 앞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외에 어떤 것들 또 준비하세요? 초기 창업 패키지가 끝나면 이제 그 후에 또 사업이 있으니까. 근데 수출 관련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제품 나오면 무조건 수출이죠. 중국 제일 먼저 중국 한 곳만 잡으려고요. 정말요? 네, 중국만 일단 중국만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 일본. 요즘 일본에서 사케보다는 좀 약간 탁주처럼 우리 막걸리처럼 그렇게 걸쭉한 술이 또 MZ 세대 유행을 탄다 하더라고요. 또 정말요? 네. 그래서 또 일본에서 또 막걸리 열풍이 또 다시 시작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MZ 세대들이 소주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너무 세서? 맞아요. 쓰고 맛이 없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달달하고 이제 좀 맛있는 술을 찾다 보니까 네. MZ 세대들이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통주 시장이 붐이 되는 게 그래서 다양한 전통주들이 이제 많이 출연이 되면서 네. 이제 소비도 되고 좀 약간 그래서 좀 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요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한국 문화가 많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아시죠? 그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걸리 막 먹고 만들고 하는 거 보고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기회를 삼아서 그렇죠. 전 세계로 또 수출하시는 네, 그런 그림을 자신 또 있게. 그리시는군요. 그렇죠. 워낙에 진취적이시고 새로운 것들 계속 도전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잘해봐야죠. 안 그래도 제가 맨날 박람회 갈 때 네. 대표님 식초 시장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매번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둘러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카스테라류 아니면은 이제 아시는 로이스 초콜릿 같은 그리고 그 로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콜릿 브랜드들 그런 거 술도 가끔씩 있고 근데 식초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가능성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가능성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네, 아마 빠르면 내년도엔 같이 한번 일본 전시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식초를 좀 약간 병으로 액체류로도 팔고 싶은데 그 분말 있잖아요. 네, 분말이랑 이제 콜라겐 넣어서 미용해서 젤리로 팔고 싶은데 네,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그 동결 건조 기계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 발효류는 취급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식초가 냄새가 있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다음 사용자가 이걸 만약에 이 기계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제품에 이제 또 냄새가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음, 그 기계를 사야 되지 않을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저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네, 뭐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을 포기하지만 것 같아요. 마시고. 그쵸. 네, 아무래도 가공류를 그렇게 해서 파는 곳이 잘 없으니까 식초는 그렇죠. 네. 레모나씨 있네. 레모나씨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젤리 제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은 일본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나라는 비교적 쓴 맛도 건강에 좋다고 하면 참고 먹는 문화가 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써도 몸에 좋은 거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다른 쪽에서는 특히 미국 이런 곳에선 쓴 걸 왜 먹어라는 주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약이나 캡슐 같은 걸로 좀 개발된 상품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괜찮은데요? 네, 뷰티 드럭스 이런데 그죠? 네.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허마 선생만 입점을 노릴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그럼 대표님은 휴일날 보통 뭐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게 과장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아직까지 조금 대학생 때 일찍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발전된 것들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취미 생활하고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취미를 좀 멀리하게 됐었어요. 원래 취미가 뭐였는데요? 원래는 축구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네네. 축구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근데 축구를 멀리하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축구를 아예 안 하게 된 계기도 한번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살짝 한번 다쳤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미팅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들 한번 다친 계기로 인해서 미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미팅을 가기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일을 평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잘하려면 내 몸을 잘 가꿔야지만 일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좀 과감하게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축구를 좋아했지만 그 취미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대박. 너무 네. 슬퍼요. 슬프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지금 일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다리를 다쳐서 물론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내 성공을 했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따라줘야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됐을 때에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가능하면 물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있고 데이트를 할 때도 있지만 거의 가능하면 좀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저도 모르게 안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말이니까 놀아야겠다,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하는 일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약간 채찍질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홍삼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잘 아시는 이제 보편적인 농축액류, 스틱류 이런 것들만 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을 많은 업체들이 조금 더 농축액 함량만 높이고 그냥 맛있게만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아예 그런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을 만들어서 조금 쓰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일단 홍삼을 먹는 이유가 그 많이들 아시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홍삼 농축액 1g이라고 하더라도 그 1g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A라는 농축액은 4mg 정도의 농축액이 그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다면 B는 25, 30까지도 함유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제조의 기술에 따른 차이인데 그러면 똑같은 농축액을 먹더라도 이거는 1g인데 3ml를 먹는 거고 이거는 1g인데 30 혹은 30 이상을 먹을 수도 있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단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소량을 넣어도 훨씬 더 많은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면서 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신기하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상품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늘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한계를 두지 않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 그런가요? 거는 기계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제조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거는 기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 홍삼을 추출하는 그런 공정에 따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출하는 방식에서 A라는 방법으로만 하면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홍삼을 먹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 쓴맛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지 않나요? 사실 이전에는 사포닌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이제 사포닌이라는 걸로 칭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식약처에서 이제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네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성분이 RG1 그리고 RB1, RG3라는 그 세 가지 성분인데 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포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표기하는 거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명칭을 표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진세노사이드는 이제 검증된 효능이 세 가지인데 사포닌이라는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능으로서 인정받은 성분들은 사포닌이라고 칭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라 진세노사이드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처음 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명칭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세노사이드가 더 높고 낮은 거에 대한 유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홍삼 농축액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보는 추세기는 해요. 저도 그것부터 보니까는 네, 맞습니다. 근데 꼭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좋지는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느끼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수험생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삼이 좋으니까 추천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는데 막상 받은 사람들은 한번 먹었다가도 쓰고 맛이 없으면 맞아요. 그냥 멀리 두고 맞아.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먹지 않게 되는 게 또 맞아요. 홍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틈새 시장을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요새 홍삼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타업체 얘긴데 네. PPL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편의점만 가더라도 그 스틱 파시는 거 아시죠? 네, 하나씩. 맞습니다. 야, 편의점에서도 홍삼을 사 먹는 시대가 왔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홍삼을 하면은 왜 이제 뷰티 제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많죠. 근데 대표님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상 제가 제조하는 것들만 보고 식품 쪽만 보다 보니까 제 시야가 그쪽으로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제가 내년에 준비하는 것도 식품이긴 하지만 식품 쪽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가둬두지는 않고 앞으로 말씀하신 뷰티나 다양한 부분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시도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쵸? 대표님께서- 팔아야 된다는 압박도 없고 그냥 콜라보를 하면 제품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또 근데 콜라보를 하려면 그만큼 제가 회사에 대한 가치나 회사의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키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다양한 회사들하고 콜라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저는 곰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표요? 곰표. 곰표. 아, 네. 엄청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냈죠. 와, 저는 이 밀가루 회사 하나가 파우더부터 시작해서 치약,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요. 막걸리, 국수, 맥주. 과자, 와, 팝콘. 맞아. 과자, 팝콘, 오징어 정말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 등산로에 쓰레기 줍는 그 퍼포먼스 행사 하신 거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면 곰표 굿즈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산 정상에 곰표 굿즈를 딱 펼쳐놓고 그 쓰레기 봉투를 준대요. 곰표 포대로. 네. 그래서 이거 등산 올라오면서 쓰레기를 다 주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굿즈를 이제 와, 대단하죠. 굉장히 신박하면서도 좋은 네, 취지네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에 솔직히 옛날 곰표하면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열일을 하나. 그래서 MZ세들이 많이 이제 직장에 이제 신입사원들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니까 그렇죠. 시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이제 곰표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일을 하나? 좀 생각이 MZ세대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맞아요. 곰표를 또 거꾸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뭐지? 뭐 표문 막걸리. 맞아, 표문. 이제 막걸리는 흔들어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엎으면 곰표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표문. 표문이고. 네, 와, 진짜 진짜. 잠바도 나왔잖아요. 정말요. 그러니까요. 너무 콜라보를 제일 잘하는 업계 1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맞아요. 또 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곰표가 그렇게 이제 콜라보를 하니까 타 업체에서도 뭐 시멘트 뭔지 알죠? 네, 맞아. 시멘트에서도 맥주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이펜 그 유성 뭐지? 유성매직 모나미 이런 것들. 네. 하여튼 거기에서도 뭐 나온 것 같았는데. 맞아. 계속해서 다각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산업들이 한 가지로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계성이 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계속 탈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회사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와, 벌써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갔어요. 정말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시간 정말 너무 빨리 가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떠셨어요, 대표님? 저도 너무 재밌고 이색적이고 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오히려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죠?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겠어요? 다음에 제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오, 또 성공적으로 네네네. 많은 루트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또 좋은 좋죠, 이야기를 좋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그럼 마지막 노래는 어떤 걸로 우리가 끝을 내볼까요? K-팝이 엄청나게 음? 유명해지면서 음.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인 BTS의 그때 금산에 BTS 한번 왔다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떡하다 금산에 BTS가 오게 됐나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BTS가 뭐야? 맞아. 라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근데 그때에도 엄청난 팬층이 두터웠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금산에서 특정한 체육관을 오픈하는 오픈 시기였는데 대박. 거기서 축하 공연을 BTS로 저희 금산군에서 이야. 불렀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썰이 있죠. 그때 군수님이 지금 군수님인가요?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 금산 장난 아닌데요? 네, 지금은 이제 부를 수 없는 그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하는 그런 그룹이 됐기 때문에 야, BTS가 금산이라니 정말 BTS 부럽습니다. 네, BTS의 어떤 노래를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가요? 그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왠지 저랑 비슷한데요? 그런가요? 네. 작은 공. 미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러네요. 작은 제가 잘 공이 골랐네요. 큰 공이 될 때까지 그럼요. 작은 금산, 것들을 위한 시. 네. 금산? 금산에 BTS가 왔던 것처럼 그렇죠. 네, 여기서 그 작은 공이 해로 맞아요. 쏘아서 열심히 쏘아 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You're one, you're two Listen to my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네가 내게 잡은 눈에게로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e me your boy with love Oh my, my, my Oh my, my, my I feel it all my life 내 전부 함께 하고 싶어 Oh my, my, my Oh my, my, my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That a moment love I have waited longer For a boy with love 그대는 후야 내 삶은 언덕너야 사관계 사슬과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켜봐 날 Listen to my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이제 네가 내게 조금 더 날개로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e me your boy with love Oh my, my, my Oh my, my, my You got me high so fast 내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Oh my my my